오늘은 인천으로 여행을 떠나봤어. 차에 오르는 순간부터 설레더라. 바다와 역사, 시장과 공원이 함께 있는 도시라 기대되는 하루야. 오늘 일정은 인천대공원부터 시작해서 소래습지, 오이도까지 이어질 거야. 인천대공원은 1996년에 개장한 수도권 최대 규모의 도심 속 공원이야. 관모산과 상하산 사이에 자리해 숲길과 호수, 동물원, 장미원이 어우러져 있지. 도심에서 자연과 역사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 여긴 인천대공원 입구야. 큰 석비에 새겨진 인천대공원 글자가 방문객을 반겨주지. 계절마다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시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즐기는 명소라 늘 활기가 넘쳐 오늘 여행의 시작점으로 딱 어울려. 공원 안에는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가 따로 마련돼 있어. 안내판에는 이용 수칙이 한글로 적혀 있고 안전을 위한 이중문 출입구가 설치돼 있지. 반려견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게 인상적이야. 공주도 벌써 들어가고 싶어해. 숲길에 들어서니 나무들이 우거져 초록빛 터널을 만들어주더라. 관모산과 상하산 자락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사계절 다른 매력을 보여줘. 공주랑 함께 걷다 보니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 호수 위 목재 다리로 나오면 시야가 확 트여. 잔잔한 수면의 산과 나무가 비쳐서 그림 같아. 인천대공원의 대표 포토존이라 사진을 남기는 사람도 많더라. 우리도 공주와 함께 다리 위에서 추억을 남겨봤어. 공원 속 반려견 놀이터는 울타리로 안전하게 둘러져 있어. 그 안에서 공주가 신나게 달리며 뛰어노는데 그 모습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 애견인들에게는 꼭 들러볼 만한 힐링 공간이야. 조금 걷다 보니 벤치가 나와서 잠시 앉아봤어. 울창한 숲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포근하더라. 시민들은 여기서 책을 읽거나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곤 하지. 우리도 공주 옆에 두고 잠깐 여유를 즐겼어. 인천대공원에는 계절마다 바뀌는 포토존이 설치돼 있어. 꽃이나 조형물로 꾸며져 있어서 가족, 연인, 친구들이 많이 찾더라. 이런 공간 덕분에 누구나 쉽게 추억을 남길 수 있어. 우리도 웃으며 사진을 남겼지. 숲길과 호수, 놀이터까지 둘러본 뒤 출구로 향했어. 나올 때쯤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 도심 한가운데서 이렇게 큰 자연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인천대공원의 매력이야.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볼까 해. 인천대공원 근처에 있는 아구찜 집에 들렀어. 여기 오빠가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자주 오던 곳이라더라. 그래서 그런지 메뉴판만 봐도 반가운 표정이더라고. 탱글한 살에 매콤한 양념, 아삭한 콩나물까지. 그때 먹던 맛이랑 똑같다며 웃는데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 다음 목적지는 소래습지야. 넓게 펼쳐진 갈대밭과 바람개비 모양 풍차가 상징이야. 계절마다 달라지는 갈대의 색감이 매력적이고 특히 가을엔 황금빛으로 물들어 장관을 잃어 사진 찍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갈대밭 사이로 길게 이어진 목재 데크가 있어. 이 길은 소래습지의 대표 산책로로 사계절 언제 걸어도 아름답지. 양옆으로 갈대가 흔들리는 풍경이 장관이라 걷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공주도 신나게 발걸음을 맞추더라. 가까이서 본 갈대는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어. 바람이 불면 일제히 흔들리는데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기에 최고의 장면이라 여행객들이 꼭 담아가는 장면이야. 소래습지 전망대에 오르면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 조선시대엔 이곳이 소금을 생산하던 중요한 염전이었고 지금은 생태공원으로 변신했어. 갈대와 습지가 어우러진 풍경은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자연을 함께 보여주지. 여긴 소래포구 전통어 시장이야. 1960년대부터 이어진 대표 수산시장으로 입구 간판만 봐도 활기가 느껴져. 해산물 가득한 상가와 붉고 파란 천막들이 이어져서 바닷가 도시만의 분위기를 물씬 풍겨주지.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해. 수족관 안에서 펄떡이는 꽃게랑 문어, 조개들이 여행객들의 눈길을 끌지. 오빠는 화로 탱크를 신기하게 바라봤고 나는 시장 특유의 활기찬 소리에 마음이 들떴어. 시장에 오면 간식이 빠질 수 없지. 따끈한 어묵 국물을 마시고 매콤한 떡볶이를 한 입 먹으니 몸이 풀리더라. 공주는 옆에서 꼬리 살랑이며 구경하는데 덕분에 간식 타임이 더 즐겁게 느껴졌어. 시장 한 바퀴 돌고 나오면 바로 바다가 보여. 작은 어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지. 서해 특유의 잔잔한 물결이 항구에 부딪히는 모습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더라. 다음으로는 오이도로 향했어. 이곳의 상징은 뭐니 해도 빨간 등대야. 바닷길 끝에 우뚝 선 모습이 여행 인증샷 명소로 유명해. 주말이면 가족,
연인, 친구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활기를 더해주지. 여긴 오이도 선사 유적 공원이야. 청동기와 신석기 시대의 삶을 복원해둔 공간이지. 웅집 안을 들여다보면 당시 생활상을 상상할 수 있어. 오이도 일대는 조개무덤과 패총 유적이 발견된 역사적 가치가 큰 곳이야. 패총은 선사시대 사람들이 먹고 버린 조개 껍데기와 생활 흔적이 쌓여 형성된 무덤이야. 안내판에는 당시 생활도구와 음식 흔적까지 자세히 설명돼 있어. 이곳은 우리나라 선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지. 바닷가 쪽으로 내려오면 퇴역 경비함 해우리 12호가 전시돼 있어. 실제로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함정을 시민들에게 개방한 거라 규모와 위용이 대단해. 오빠는 배 앞에서 마치 해경이 된 듯 포즈를 취했지. 함정 안으로 들어가면 조타실까지 볼 수 있어. 커다란 조타기와 계기판, 레이더 장치가 그대로 남아있더라. 아이들과 함께 오면 교육체험으로도 좋을 것 같아. 공주는 잠시 앉아서 쉬며 구경했어. 오이도 해안데크로 나와서 걸었어. 석양이 시작되면서 바닷빛이 주황빛으로 물들더라. 나무 데크 위를 공주와 함께 걸으니 바닷바람이 얼굴에 스치고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여유로운 시간처럼 느껴졌어. 오이도 하면 전어구이가 빠질 수 없지. 갓 구운 전어는 고소하고 바삭한데 쌈장과 마늘을 곁들여 먹으면 입안 가득 바다 향이 퍼져. 가을철 대표 별미라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와 맛보곤 해. 식사 후에는 문화광장으로 향했어. 이곳은 저녁이 되면 버스킹 공연이 열려. 기타 소리와 노랫소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함께 즐기지. 낯선 도시에서도 이렇게 문화가 살아있다는 게 참 반가웠어. 공연을 보고 난 뒤 방파제를 따라 걸었어. 석축 위로 이어진 길은 서해의 밤바다를 바라보기에 제격이야. 오빠와 나란히 걸으면서 공주가 발걸음을 맞추는데 그 평범한 순간이 유난히 소중하게 다가오더라. 해가 거의 다 진 바다 위로 붉은 빛과 보랏빛이 뒤섞였어. 멀리 작은 배들이 그림자처럼 보이고 파도는 잔잔히 부서지고 있었지. 하루의 끝을 이렇게 바다에서 맞으니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어. 이제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오빠는 운전대를 잡고 나는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 공주는 뒷좌석에서 곤히 잠들었지. 인천은 자연과 역사,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였어. 혹시라도 여행 계획이 있다면 인천을 와보길 추천할게.